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이클이 우영우처럼 한바다에 취직할 수 있을까? 우영우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한바다는 유명 로펌입니다. 우영우처럼 핸디캡이 있지만 성공할 수 있는 캐릭터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이 채굴기 넘어오는 것만으로 전고 가격을 넘어서기에는 좀 힘들다. 20만원을 단순히 채굴장들이 넘어와서 해시가 오른다라고 해서 이걸로 오르기에는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뻘소리를 한번 해보겠다. 채굴기가 넘어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긴 하다. 당연히 해시파워가 올라가면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제 구형 채굴기의 에이직들은 이더리움을 또 한번 탈출해야 한다. 그 이유가 DAG 사이즈 때문인데 이더리움의 DAG 사이즈가 5기가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 DAG 사이즈보다 낮으면 채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기가보다 낮은 구형 그래픽카드 혹은 채굴기는 채굴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 이더리움 클래식이 구형 그래픽카드 혹은 채굴기의 사양을 대폭 낮추는 패치를 적용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채굴하다가 더 이상 채굴되지 않는 채굴기들을 이용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의 DAG 사이즈는 아직까지 3기가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DAG는 굳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채굴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 작업 공간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작업 공간이 이만큼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최근 나오는 최신 제품들은 DAG가 12GB 라고 합니다. 꽤 높죠, 그죠? 얘는 최신 제품이라 12기가 용량이다. 이게 우리가 컴퓨터 램처럼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DAG는 이더가 좀 더 높고 이클도 조금 낮다 보니 구형 그래픽 카드를 쓰던 사람들이 더 이상 에러가 나서 채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클 쪽으로 넘어와서 채굴기에 생면 연장을 시켰었다. 당시 용량이 4기가였는데 이제는 5기가를 넘어버렸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더를 채굴하던 채굴기들이 이 DAG로 인해서 더 이상 이더리움이 채굴이 안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을 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DAG가 4기가만 넘으면 이더리움을 채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5기가를 넘었다 라는 거죠. 구형 에이직으로 이더를 채굴하던 채굴기들은 2년 동안 열심히 채굴하다 곧 퇴출했었지만 이클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어쨌든 채굴기도 영원히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고 신형 채굴기가 나오고 하면서 도태가 되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캐던 전용 채굴기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시파워가 올라갔죠. 만약 채굴기가 6GB의 사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어차피 시간 문제다. 그죠? DAG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이더리움은 POW로 채굴이 안 되죠. 이더 W 쪽은 점점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클이 겪었던 것처럼 51% 공격에 노출된다. 그죠? 당연히 채굴자의 참여가 적으면 51% 리오그 공격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51% 공격을 당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더 W 쪽에서는 이 DAG를 대폭 축소하는 EIP를 발표해서 채굴자들을 잡아두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걸 개발할 개발자와 테스트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는 둘째 치고 채굴기 펌웨어를 이더 W 쪽에서 개발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전용 채굴기들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이더 W를 채굴할 수 있는데 이번에 비트메인에서 E9 마이너에 대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서포트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펌웨어를 지원해준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굴기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존 에이직 채굴기에서 펌웨어 수정 없이 호환이 되느냐도 문제다. 비트메인이나 이노실리콘 측의 펌웨어 협조가 필요하다. 보통 일이 아니다. 참고로 이 글은 비트메인의 지원 사격을 받고 있다. 그죠? 비트메인이 이더리움 클래식 지원하겠다.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더리움 POW 측에서 이걸 요청했을 때 지원을 해주겠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 이더리움 채굴자들의 지갑에서 이더리움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 그렇다라는 건 팔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유량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이더를 계속 채굴하다 결국 이더 W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다. 이더 W에 힘이 실린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움직임은 올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된 상황인데 그냥 지갑에 킵해두고 있으면 수치는 올라간다.
가 홀드를 하고 있는 수량이다 라는 거죠. 왜 EW에 힘이 실린다 라고 하는지는 사실 뭐 그냥 존버를 하고 물량을 가지고 있는다 라고 해서 EW에 단순히 힘이 실린다 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러 가설이 있지만 EW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이더를 모아서 채굴된 코인으로 포스를 돌릴 가능성, 그것보다는 마지막까지 이더를 캐다가 EW 에어드랍을 받아 멘징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어쨌든 채굴장 입장에서도 EW를 에어드랍 해준다 라고 하면 플러스 공짜 코인이 생기는 거죠. 이걸 받아서 손실이 난 걸 메꾸거나 아니면 추가 수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게 일단 기존 채굴자들의 지갑에 누적되는 그래프 각도보다 기울기가 급하다. 보통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판매를 해서 줄어들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줄어들고 하는데 지금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죠. 이더리움 채굴이 끝나는 반에 어느 미친놈이 새롭게 이더 채굴기를 들일까? 그죠? 이더 채굴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채굴기를 들이진 않겠죠. 이건 기존에 이더리움 채굴하자마자 바로바로 처분하던 애들이 팔던 물량을 대폭 줄인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 이더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추가적으로 스냅샷을 찍고 호재를 발표할 때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여러 가지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호재를 안고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채굴장에서도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적고 이더 W 에어드랍을 받을 때까지 이더리움을 채굴하며 지갑에 보관해두면 최소 20에서 30%의 이더 가치를 받으니까, 그죠? 존버를 해서 이더리움 W를 받으면 사실 20에서 30%의 가치를 보장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인을 에어드랍 받고 가격이 형성이 되면 그만큼 나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일단 그건 먹고 이동하는 게 오히려 최대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다. 그죠? 어쨌든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공짜로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걸 선택할 거다. 그래서 EW 에어드랍을 받을 때까지는 코인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코인의 수량을 늘리자라고 판단했을 거라는 말이죠. 다른 희망 고문을 섞기에는 조금 그렇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다른 거,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거 말고는 생각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너무 큰 희망 회로를 굴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 내용과 별개로 이더리움 가격이 왜 높냐고 비블록체인 사람이 나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생태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해서 다른 비유를 해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코인을 안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더리움 그게 뭔데 그렇게 가격이 높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죠?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등장하며 지역 명소로 부상.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가 핫했으니 그쪽으로 뻘소리를 좀 해보자면, 똑같은 로스쿨을 나왔다고 해도 엄마 아빠가 판검사에 친인척이 대형 로펌에 깔려 있으면 그 친구가 김앤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되겠죠. 블록체인도 비슷하다. 가격에는 거기에 맞는 배경이 있다. 로스쿨 내에 학점이 같았다고 해도 그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더리움이 비록 트랜잭션도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더라도 수십억 달러의 디파이가 그 기반으로 돌아가고 BAYC를 포함한 엄청난 가치의 NFT를 돌리는 체인의 시초가 되었으며 다양한 인터체인의 중심은 여전히 이더리움이다. 태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트랜잭션이 빠른 코인, 뭐 수수료가 저렴한 코인들이 있다고 해도 수십억 달러 어마어마한 액수의 디파이가 이더에서 돌아가고 있고, BAYC 굉장히 유명한 NFT죠. 이런 NFT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가치가 형성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인터체인의 중심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자 더 많이 쳐주고 NFT 거래 수수료가 0원인 디파이와 체인도 등장해서 솔라나로 파일을 뺏기고 오픈시 또한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자도 많이 쳐주고 NFT가 또 많이 유행했던 이유 중에 NFT를 만든 사람이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꽤나 많이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또 핫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솔라나로 파이도 뺏기고 오픈시 또한 거래량이 급감하긴 했죠. 하지만 이 개념이 등장할 때에 거액의 초기 투자자들은 모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돌아갔다. 그렇죠? 어쨌든 이더리움 기반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그리고 후발주자들은 NFT로 붐이 일고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고 돈이 많이 몰려가긴 했었지만 이 가치가 유지되지 못했죠. 굉장히 많은 하락을 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레이튼이 있죠.
그러니 드라마의 취지와는 별개로 아버지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어머니 태수미가 유명 로펌의 대표를 역임한 배경은 스토리 순서는 맞지 않지만 어쨌든 자폐라는 디버프 설정이 있더라도 한바다에 부정 취업이 가능했던 이유로 충분하다. 어쨌든 백이 있고 환경이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로펌에 취직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의 채굴 파워를 모조리 흡수한다고 해도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이클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해진다. 그죠? 어쨌든 이더리움이 초기에 디파이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가격이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많은 디앱들이 생겨났고 이더리움 자체가 ICO의 돈으로서 사용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생태계가 많이 구축이 되면서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파이가 등장하고 디파이가 돌아감으로써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의 해시를 모두 가져온다고 한들 이더리움의 가격으로 바로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생태계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려면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말이죠. 이 배경에 제일 중요한 게 디파이다. 이클 디파이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랩핑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게 더 많이 등장하고 더 크게 성장해야 한다. 그죠?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랩핑 ETC, WETC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ETC들이 나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가치들이 저장되고 그러면서 버블이 생기기 시작하죠. 풍차 돌리기도 가능해지고 여러모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WETC 트랜잭션이 10만 건이라는 건 이제 막 탄생했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제 10만 건의 트랜잭션이 발생했다라고 하네요. 채굴기 넘어오는 걸로 신나할 게 아니라 이클은 정말 많은 생태계를 탄생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다음 사이클에서 가격 덕상은 필수적.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라고 볼 수 있겠죠. 생태계 조성이 돼서 가격이 오를 것인가, 가격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생태계가 조성될 것인가,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격과 분명히 연관이 있죠.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채굴장이 넘어오는 것도 결국 가격과 연관이 있습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다양한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확장되어 나가면 이더리움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더리움의 가격의 많은 부분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겠죠. 채굴 세력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면 가격을 움직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대를 충분히 해봄직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드라마인 우영우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한바다에 취직할 수 있는 대형 로펌에 취직할 수 있는 이 배경은 환경이 구축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이 구축되어 있을 때 큰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빠르게 환경 구축이 되면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단순히 우리가 해시 파워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 환경 구축이 되고 환경이 커 나가느냐를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앞으로 정말 기대해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대로 해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먼저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선순환을 시킬 수 있다 라는 점도 기대해볼 만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 포스 전환, 이더리움 POW 코인 등의 정보가 나오게 되면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